시장이 주시하고 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출발했었죠. 그런데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올해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에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연준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의 심리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CPI 데이터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좀 더 낮게 0.2%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핵심 물가 쪽에서는 이제 5.6% 상승하면서 추정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연준이 어떤 완화된 정책을 오전장에서 아침장에서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 게 지금 5월 FOMC에서 25bp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우려도 상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CPI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내는 임대료에 있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0.8% 상승했는데 3월 달에 0.6% 상승했고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8.2%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오후 이제 2시에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은행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은행 파산이 올해 말에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일부 이제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이제 좀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지난밤에 이제 미네폴리스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죠. 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를 압박하면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 현재의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더 가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내일 생산자 물가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좀 봐야 되고 금요일 날 드디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발표들에 주목해 보면서 시장에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곧 1분기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기대감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이제 인텔부터 이제 반도체가 시작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 칩 제조업체들의 어떤 반등 분위기가 사그라들 것이다.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동안 좀 많이 인내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상반기 어느 시점, 이제 1분기보다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에 대한 강조가 컸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대만 반도체, 퀄컴 이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2%대 동반 하락을 보였고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웹부시의 댄 아이븐스가 목표 주가를 $315까지 높였어요. 기존에 $290였는데 이렇게 높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서비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주가 평가하는 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는 조금 불안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등락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뭐 10% 가까이 이렇게 막 빠졌는데 재무결과 1분기 재무결과가 이제 지금 4월 19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실적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항공사 측에서 예정을 한 게 뭐 1센트에서 5센트 사이로 지금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7센트까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커졌던 거고 지금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7센트 예상하다가 4센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순이익을 줄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회사들 소식이 많았어요. 텐센트가 주가가 하락했는데 텐센트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프로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있다.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주식이 텐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트립닷컴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이 지금 지난밤에 좀 6% 이상씩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인터넷에 관해서 이제 제재가 좀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진행될 경우에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는 지금 그 챗 GPT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 특히 지금 알리바바가 또 지금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더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알리바바 주가가 6%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월마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걸 거의 다 이제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 둔화라든가 재고 문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밤에 이 월마트가 시카고에 있는 매장 4개를 추가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올해만 들어가지고 18개 지점을 지금 폐쇄를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4,700개나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점 폐쇄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효과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모습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올랐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월마트라든가 다른 이제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좀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소비주로 꼽히는 월마트가 매장 폐쇄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이 약 2%씩 하락을 했고요.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소비 섹터가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아마존과 테슬라가 각각 2% 그리고 3%씩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래쪽에 에너지 그리고 산업과 소재 섹터의 경우에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유나이티드 항공 가져오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업종에 좀 대표되는 종목들 이렇게 업종을 보는 겸 해가지고 하나씩 보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날 뭐 시장에서 미국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비행편을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더 확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어요.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3월 중순에 급락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밤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경기 침체 우려 얘기하면서 이제 수익에 대한 경고를, 1분기 수익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굉장히 분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4월 18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날 이제 발표되는 회사들이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넷플릭스,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유지를 해주는데 이 항공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75센트 손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 보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아직 남아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사실 크죠. 항공사들은 이제 나갔던, 그러니까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데려오면서 더 많은 옵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커졌고, 그리고 유류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 의견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보유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매출 증가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2019년도에 팬데믹 이전에 $100 가까이 올랐던 주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높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3월 15일 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매물 구간이 있는 거하고 이제 하락을 할 텐데 45달러에서 42달러 사이 구간에서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좀 불거지면서 42달러가 아니라 41달러대로 살짝 밀려서 41달러대에서 바닥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목표가를 그때 이제 한 75달러까지 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가격 조정 구간이 예상치보다 한 50센트 정도 이렇게 낮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처럼 오늘 이제 시장에 나왔던 것처럼 더 가중된다면은 앞으로 한 37달러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새롭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항공사에 대해서 장기적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항공사별로 약간의 차별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익 부분에서 손실이 나느냐 수익이 나느냐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한 30센트 가까이 이제 순이익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이 항공주들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난번처럼 이제 그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이 비중이 좀 더 커지면서 조금 더 매수 접근하는 데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꼽아주셨는데요.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적 악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